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의 김현빈입니다. 또 상반기 공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은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은행 직무를 이해하기 위한 은행 업무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은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은행 이제 요즘 직무 강조를 하는데요. 은행 직무를 이해하기 위한 은행 전반 업무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지금 취준생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앞으로 공채를 통해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시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상당한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요. 다른 기업들도 아마 이제 이러한 그런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몇 개의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마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채용의 형식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채용을 바꾸는 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와 앞으로 어떻게 채용의 트렌드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이제 분석해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경력 중심으로 뽑겠다는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직무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를 입사하지 않은 입장에서 우리가 직무를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불평,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올 만도 한데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이렇게 자꾸 직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무조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여력이 없어지고 외부 환경도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직무를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지원자 입장에서 본인한테 맞는지, 아니면 이것이 이제 본인의 경영 목표하고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학교 다닐 때 하는 것에서 내가 이 직무에 맞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검증한 사람만이 기업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직무를 좀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검증해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대학 동안에 여러 활동을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시는 게 아무래도 취업에 좀 더 한 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은행 직무 이제 그러니까 직무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몇 가지 뉴스 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에 관련된 뉴스 제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뉴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뉴스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처음 뉴스는요.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김대윤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피플펀드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인데요. 지금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에는 330여 개 정도의 핀테크 기업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핀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놀랐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김대윤 회장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핀테크가 어떤 형식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망해보는 기사여서 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헤드라인은 핀테크가 전통 금융보다 우위에 설 날이 곧 오게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런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핀테크인데요. 사실 금융이란 부분만큼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돈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형화가 일반적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업에 진출한다는 것이, 특히나 제1금융권에 진입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거의 금기시되어 왔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4월과 7월에 각각
인터넷 전문 제1은행인 K뱅크와 제2호인 카카오뱅크가 이제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서 핀테크 시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추어서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줌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핀테크의 이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토스라는 거 한번 이제 가입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토스라는 기업 이제 회사명은 비바라 이제 파브리카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업종 내용은 이제 간편 결제와 송금에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영업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융의 기관, 이제 제일 금융기관만 다루던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의 고유 영역이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에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쪼개짐에 따라서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아마 대형 금융기관들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이 이러한 핀테크 기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단시간에 이런 기술 같은 것을 어떤 개발하기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어떤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을 사들여서 함께 그 업무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것을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이제 그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제 러브콜을 하면서 여기 있는 기술들을 이용하지만 오히려 언젠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핀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이러한 대형 기관을 고를 수 있는 이제 대형 기관, 금융기관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본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시도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그런 러브콜을 선택해서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아주 굉장히 강한 자신감과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예금보험공사죠. 연체 금리를 6% 낮췄더니 이제 채권 상환액이 21% 증가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보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들 연체 금리라는 게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갚기로 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연체 금리라고 해서 금리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갚지 못한다는 거는 재정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연체 금리가 더 가중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악성 연체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 이제 연구소에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연체 금리를 좀 낮추니까 상환액도 늘고 상환하기가 훨씬 쉬워져서 오히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더욱이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이번 이제 실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연체 금리를 높여서 그냥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상환의 목적을 둬야 되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계속 좀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채권 상환액 여러분들 이제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채무, 채권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핫 이슈로 이야기가 되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지금 참고를 해 보시고 내용 좀 나중에 이제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 공채를 위해서 오늘 이제 은행 직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첫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직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직무 때문에 그러니까 직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리고 이 직무가 나에게 맞는지를 검증해야지만 나중에 입사 후 포부도 쓸 수 있고 지원 동기도 거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또는 이제 지원자, 취업 준비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선생님 입사 후 포부나 동기를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 커리어가 어떤 형식으로 발전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포부나 목표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표를 쓰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포부를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원대하게 가져야 되거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라는 것은 좀 단기간 될 수도 있고요. 좀 장기가 될 수도 있지만 목표가 잡기 어렵다고 해서 아예 잡고 가지 않는 것과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수정하거나 선회하더라도 목표를 잡고 가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한데요. 목표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직무가 어떤 커리어로 가는지 물론 이제 미래는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에 비추어서 그것을 준비해야지만 본인이 만약 은행에 가면은 본인이 뭐 심사역, 기업 심사역을 하겠다, 아니면 뭐 개인 심사 쪽을 하겠다, 아니면 나중에 무슨 여신 전문가가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수신 상품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겠다든지는 어느 정도의 목표는 잡고 가야 좀 구체적인 입사 동기라든가 그 이제 입사 목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무에 대한 것을 잡고 가지 않으면요, 뭐 그냥 뭉뚱그려서 무슨 전문가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이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라는 말만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려면 좀 직무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틀부터 이해하는 거는 필수인데 제가 왜 이런 이제 큰 틀을 이해한다는 걸 강조하냐면요. 여러분들 금융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와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은행이 기업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증권사는 기업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업과 은행에서의 서비스의 관계, 예를 들어서 뭐 신용장을 한다든가 신용장을 개설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이해해야만이 본인이 나중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면접 시에 조금 응용이 되는 질문에도 언제든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기가 없으면 계속 예상 질문에만 맞추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할 때 이론을 모르고 예상 문제만 풀어보시면 문제를 좀 바꾸면 맞출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금융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의 차별성을 조금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원자들한테 일반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의 차이점을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돈에 관계되고 금융이라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뭐 친절 그런 것밖에는 거의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와 왜냐하면은 뭐 친절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그런 거는 굳이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도 다른 서비스 다 공통된 점이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것이 아닌 금융 서비스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는요, 여러분들이 가실 곳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둬야 되고 제1금융권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자,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1금융권이냐 제2금융권이냐 라면은 그것부터 벌써 막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구조는 반드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이라든가 정책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한국은행 내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어서의 역할과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한번 꼭 되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의 은행에는요, 첫 번째 이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미 준비 연방 제도라고 해서 아마 그 뉴스 많이 보실 텐데 우리나라 이제 중앙은행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 중국 은행이 중앙은행이 아니라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국책은행과 특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KDB 산업은행이라든가 IBK 기업은행 같은 은행들이 있고요. 시중은행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이제 금융지주 소속의 은행들이 있습니다. 자, 지방은행은요, 예전에 사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이제 취지 하에서 지방은행이 설립이 됐지만 지방은행에 관련된 규제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철폐됐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이런 이제 시중은행이 대형은행들과의 무한 자유 경쟁 체제에 돌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크다고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작은 규모가 작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에 그런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지역에 서 살았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었던 친구들 너무나 비슷하게도 지역 가점을 주기 때문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만 어필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좀 작은 규모의 많은 수익을 내고 영업 활동을 잘했던 은행들의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 은행들 국내 지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뭐 미국계, 일본계, 최근에는 중국계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런 이제 외국계 은행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지원자들 입장에서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여러분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제 대부분 기업 상대로 그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는 대부분 이제 B2C 일반 이제 소비자 상대로 그 거래하는 기업들만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B2B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알짜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가실 만한 그런 강소 기업들이나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산업군에 가고자 한다면 그 기업을 조금 더 기억을 해보시길 이렇게 좀 찾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 업무 전무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은행 업무는 크게 예금 업무인 수신 업무, 그다음에 대출 업무인 여신 업무와 그다음에 환거래 업무, 그다음에 부수 업무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시면 아마 이제 예금 통장 적금 들라고 가입을 많이 권유해서 가끔 은행 지원자들을 보면은 예금이 마치 은행에 큰 수익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행에 있어서의 이런 수신 업무는 은행에 수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은행으로서는 채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은행 이제 그 고객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되는 거지만 자, 그러면 근데 왜 은행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금을 유치하고 그 예금을 하라고 가입을 권유하느냐? 그거는요, 자산 확보 차원에서입니다. 사실 이제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이 되는 상품이 그 론이라고 하는 대출 상품인데요.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업무가 예금, 수신 업무이기 때문에 은행 지점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권유하는 건데 아마 그런 관계는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대부분 뭐 예금 쪽으로 해서 어떤 이것이 주력 상품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수익을 본격적으로 그 걷어들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 좀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그 일반 개인 업무 쪽을 많이 했던 분들은 수신 전문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이제 대출 여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신과 수신은요, 이제 개인 금융과 기업 금융에서 어느 부분에 속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반 개인도 수신을 할 수 있고 기업도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도 예금, 적금 상품 다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도 대출이 되고요. 기업에도 대출이 되고 기업을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출을 많이 유도하는 게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업 쪽에 대출을 함으로써 은행으로서 이제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에 나중에 이제 기업 업무를 하는 그 직무 중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뭐 RM이라고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릴레이션십 매니저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외국계 은행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전문적인 마케터라고 하고요. 이 마케터의 경우에는 상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업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담당에서 삼성 담당 RM, 그다음에 무슨 현대차 담당 RM 그런 형식으로 나누어지고요. 또는 뭐 중소기업 담당 RM, 그다음에 중견기업 담당 RM, 또는 외국계 기업 담당 RM 그런 형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기업 금융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기업 금융 전문가가 될 때 뭐 RM을 전문가로 한다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또 이제 이 거래를 할 때 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신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반이 마련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서를 쓰고 분석하는 직무를 이제 심사역 또는 외국 용어로는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심사역이라고 하고 이 심사역들이 전체적으로 쓴 보고서를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이제 여신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임원들이 이제 이런 여신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심사역들이 이런 이제 보고서들을 쓰면은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여신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신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은행으로서도 이것이 이제 떼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나 점점 이 리스크 관리 업무에 굉장히 그 많은 이제 은행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또는 이제 증권사에 갔을 때 리스크 전문가로서의 성장도 여러분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환거래 업무라는 게 있는데요. 환거래 업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사람과 또는 기업과 거래할 때 여러분들과 기업과의 거래, 또 여러분과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에서 멀리 이제 경상도 부산에 있는 지역에 송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은행을 이용했다 하면은 친구가 반드시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한은행을 이용했다 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그런 거래가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은행이 작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나 환거래 계약이 맺어져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지역도 크고 은행도 많기 때문에 그 은행과 은행과의 환거래가 맺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외에 송금을 할 때는 환거래가 돼 있는 은행을 찾아가지고 계약이 맺어져 있는 은행을 찾아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환거래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국환도 있고 이제 국내 은행끼리 돼 있는 것들을 내국환이라고 하고요. 해외 은행과의 거래를 외국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외환 업무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업무들이고요. 부수 업무는 은행법에 의거하지 않는 나머지 상품들을 다루는 여러분들 이제 최근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이제 방카슈랑스 같은 상품들이고요. 요즘에 이제 은행들이 워낙에 예대 마진으로서는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슨 이제 경영 자문을 한다든가 M&A 관련 업무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함으로써 그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수 업무인데요. 각각의 업무들을 조금 보시고 이 업무들을 하는 직무가 무엇이고 커리어가 어떤 형식으로 발전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신다면 이제 지원서 쓰시기도 좋고 나중에 면접 때도 대응을 하시기가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은행 직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제 그 전체적인 업무를 찾아봄으로써 직무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좀 더 금융 지식을 높게 할 수 있는 시사 용어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금융의 이해를 돕는 용어로서는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중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터리 샌드박스라고 해서 아마 요즘에 뭐 혁신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관련해서 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이냐? 혁신 기업들이요, 이제 그들의 아이디어라든가 기술 같은 거를 좀 더 마음껏 역량을 펼쳐 보이면서 뭔가 이제 수익을 올리고 영업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신사업이거나 너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보니까 많은 규제나 규제 허들로 인해서 이것을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떤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불황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그런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나 기술들을 그러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그런 기술들을 어떤 이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규제를 풀어서 마음껏 역량을 펼쳐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올 4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샌드박스라는 말이 왜 나왔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제 모래를 많이 갖고 놀잖아요. 그래서 이 모래를 막 갖고 놀면서 마음껏 이제 역량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에서 온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제 샌드박스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용어인가 하면은요, 2016년 영국에서도 이게 이제 그 핀테크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핀테크 해서 금융과 기술의 결합에 많은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 쪽도 굉장히 금융만큼 금융 이상이나 보수적인 분야인데, 아마 이 법률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런 기술을 의 규제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지원해주기 위한 새로운 법령들이 굉장히 많이 새고 있어서 기술에 대한 이해와 법률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같이 갖고 있는 융합형 인재가 법 쪽에서도 아마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2월 10일에요. 이제 지난 2월 11일에 그 산업융합 그 규제 특례 심의회를 열어서 그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허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이제 하고 있는 게 현대차의 수소차 이제 충전소 설치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젠이라는 기업의 그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체 분석 그 서비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좀 사실 좀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펼쳐가면서 우리나라의 좋은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방송에 나온 내용은요, 한번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이나 한번 신문 기사 찾아보셔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다질 수 있는 시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가로 궁금하신 점들이나 아니면 조금 듣고 싶은 강의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제 메일 주소 ourcareerfactory@gmail.com이나 또는 똑같은 주소 ourcareerfactory로 네이버 주소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거나 요청하시면 여러분들 반영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는 강의의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